올해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5,693대였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작년 2월에는 13,128대였거든요. 1년 전에 비하면 올해 2월, 그러니까 1년 만에 172% 급등한 겁니다. 유가 불확실성 때문에 전기차의 장점, 저렴한 유지비, 연료비 이런 게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보조금 없고 전기차 신규 등록 역대 최대. 최근 이 글로벌한 또 한국에 미친 영향이 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기차 신규 등록 역대 최대. 이게 국내 기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네. 자, 지난 2월에 전기차 판매가 진짜 이례적으로 폭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 2월은 보통 중고차 포함해서 자동차 업계 비수기라고 하거든요. 연초에는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2월이 좀 짧잖아요. 그래요. 영업 일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판매도 통상적으로 주춤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올해 2월 달랐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발표 자료인데요. 올해 2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35,693대였습니다. 이거 비교를 하면은 작년 2월에는 13,128대였거든요. 1년 전에 비하면 올해 2월, 그러니까 1년 만에 172% 급등한 겁니다. 그래요. 예, 거의 3배라고 봐도 돼요. 3배 뛰었어요. 예, 이게 종전 월간 최대치, 이제 그 전에 가장 높았던 기록이 이제 작년 9월이에요. 근데 이 기록도 지금 다 갈아치우면서 올해 2월 전기차 등록 대수가 8,000대 가까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치는 이 차들이 원래 기존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절대 뭐 등록 대수 수치를 따져보면 여기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이제 추세, 그러니까 증감 부분에서 여기는 다 감소하고 전기차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큰 변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주요했던 건 역시 보조금입니다. 그래요. 예, 올해 정부에서 기본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만 원에 더해서 전기차 전환지원금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지원금이 이제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 사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전기차 살 거면 내년에 사세요. 이런 말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차 바꿔야지 이렇게 기다려온 수요가 연초에 빡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지침 공고도 보통은 한 2, 3월쯤 나오는데 올해는 1월 초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간에 이걸 좀 선점하려는 경쟁, 우리 보조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면 빨리 사야 된다라고 보통 경쟁이 좀 붙기 때문에 이 선점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 시장이 빠르게 또 반응해 준 반응하는 거죠. 이런 모습인데요. 예. 이러다 보면 보조금 소진되는 지자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3월 29일 기준 전국 160개 지자체 중에서 29곳이 이미 배정 물량이 소진됐거나 한 자릿수 자녀분만 남아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차량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이 다 떨어지면 이제 혜택 없나? 이것도 조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은 게 정부에서도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예. 편성을 통해서 여기에 좀 대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부가 이제 중동 사태 추경 예산안 이제 편성을 하면서 소형 전기 화물차 보급용으로 이제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 900억을 추가로 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는 이어갈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요를 자극한 또 다른 요인, 우리 보조금 외에 또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나 업체 간의 가격 인하 경쟁이 붙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소비자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테슬라가 깜짝 가격 인하한 소식 알려드렸잖아요. 모델 3 퍼포먼스 가격을 940만 원 내렸었어요. 자, 파격적인 할인이었죠. 테슬라 가격 내리니까 기아도 EV5 롱레인저, EV6 가격을 각각 2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낮췄고요. 현대차도 아이오닉 5, 6, 9, 그다음에 코나 일렉트릭 계약 구매하는 고객에게 1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 비아디도 이에 질세라 2,300만 원대 돌핀을 2월 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를 했죠. 네. 가격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과거에 비아디 이제 한국 상륙하면 영향이 어떨까? 네.
가격 인하 경쟁에는 매기 확실히 영향을 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지금의 고유가 상황에 있어서 전기차는 진짜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맞습니다. 됐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보조금 형태로 들어왔다. 그 효과가 확실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로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로 비상이잖아요. 국제 유가 오르면서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뚫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고 해도 이게 파괴된 에너지 시설 복구하고 또 지금 항로 정상화하고 하는데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자,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고 중동 지정 확장 리스크가 이제 상수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의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이제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뉴 노멀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내적으로 막 최고 가격제를 해도 틀어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값 2,000원대 시대에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이런 유가 불확실성 때문에 전기차의 장점, 저렴한 유지비, 연료비 이런 게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해요. 중고차 플랫폼 K카가 중동 전쟁 직전 2주랑 이후 2주 판매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자, 이 기간에 전체 차량 판매가 28%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전기차는 41%가량 늘었습니다. 자, 한참 많이 늘었다고 봐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전기차 많이 팔기 위해서 전쟁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절대 없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이제 드디어 우리 국민들께도 화석연료 이렇게 의존하는 거 문제네. 어떤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발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사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면서 너무 해외 석유에 의존해 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산 사람 많았다. 이게 사실은 뭐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결국은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정부가 더 이상 보조금 안 주겠다. 해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전기차 안 사고 내연기관차로 돌아가는 건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건 네. 해외 사례로 보면 보조금 소진 이후에 판매량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긴 했더라고요. 독일의 경우에 2023년 말에 이제 독일 지금 경제 좀 어렵잖아요. 예산 문제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듬해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 27% 네. 급감했어요. 또 영국은 2022년에 저공해 승용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더니 2024년 2년 만에 전체 전기차 판매량 중에 개인 구매가 20%에 머무는 그런 감소된 수치를 보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있었는데 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작년 9월에 폐지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전기차 중과율이 주요국 중 최저치 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후 에너지 전환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게 정책적 성과를 내는 거에는 보조금 정책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영국은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열심히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이제 좀 건의를 하더라고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정대진 회장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 420만 대를 달성을 하려면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특단의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정부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동 사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면서 소형 전기 화물차 보급용으로 모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 900억 더 넣기로 했거든요. 네. 2030년까지 좀 우리 보급 그 대수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정부가 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동시에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내연기관차 운행하거나 사면은 이렇게 비싸진 휘발유 경유 앞으로 넣고 다녀야 돼. 이래서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주판을 그쵸. 계산해 본 결과 전기차가 더 유리하네.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례 좀 듣고 싶어요. 네. 제주도에서 뭐 워낙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네. 탄소 중립, 도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제주도가 탄소 중립 우리 국가 탄소 중립 목표 시기가 2050년인데 제주도는 2035년에 해보겠다 네.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전기차 보조금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최대 950만 원, 화물차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다자녀 가정이나 뭐 생애 첫 구매, 신생아 출생 가정 등은 100만 원을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살 때. 그리고 제주도가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 가장 높습니다. 이런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 보급 물량 4,000대 이제 가운데 4,000대가 이제 목표였는데 이 중에 1,800대 가량이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네.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주에 진행된 그러니까 4.3 앞두고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주무부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전기차 전환 목표치 2030년 50%, 2035년 100%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세월에 하려고 이렇게 하나 더 빨리 해야 된다. 2030년 그럼 100% 가능할까요? 대통령 이렇게 마음이 문제가 아주 됐습니다. 급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삼도마차, 그러니까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 또 시장 상황의 변화, 네.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전환, 이 세 가지만 같이 가면 전기차, 내연기관차 퇴출되고 전기차로 확대되는 시기는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